최전방을 지키는 1군단에서 북한군과 마주하는 우리 GP, GOP에 있는 장병들에게 중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총알을 빼놓고 빈총으로 경계하게 했다. 그 기간이 무려 현 정부 6개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1군단장은 직위해제, 직무 배제됐어요. 자, 근데 의혹은 여전합니다. 이게 과연 군단장 차원의 문제였을까? 왜냐하면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3군단에서도 빈총으로 경계해왔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합참에서는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해병대 2사단에서도 빈총 경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고요. 합참은 1군단의 빈총 경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몰랐다. 조겸 변호사님, 정식으로 우리는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제대로. 전방에 있었잖아요. 조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전방 어디에 있었습니까? 3군단 12사단입니다. 12사단. 예. 조병장. 전방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방 경비구 GP 근무도 했습니까? 그렇죠. 삽탄 다 하고. 네. 예. 제대로 딱 삽탄 들고 예, 그렇죠. 하고 그때도 실탄 장착하고 근무했죠. 20몇 년 전에도 그때는 더군다나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남북 관계가 아주 좋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북쪽에 방송을 아직 있었을 때인데 예. 남쪽 가요 틀고 막 이랬었던 정도로 그렇죠. 전체로 남북 화해 기류가 있었을 때인데도 뭐 수류탄, 삽탄 뭐 다 갖추고 나가죠. 예. 그러니까 전방이기 때문에 그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전방 근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군단도 그렇고 3군단도 그랬다고 하고 아까 해병대 2사단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군단이나 사단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뭐 괜찮은 거 같으니까 빼도 하고도 한다? 근데 이 전방이라는 건 오발로 인한 거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네네. 갑자기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 전방이죠. 그래서 예.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경고 사격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오판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계 근무가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삽탄하고 경계를 쓰는 게 맞죠.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안 그래도 북한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인데 혹시라도 안보상에 이렇게 좀 우리 군의 안보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이 그런 걱정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아마 전방 부대를 포함해서 전 군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좀 조사, 실제 군 기강 이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좀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런 문제로 불안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김경 시의원 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다라는 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조병장이 전방에 있었던 3군단 조병장이 얘기하잖아요. 난 실탄 들고 GP, GOP 경계했다. 국방부 출입기자였던 제가 보기에도 이게 스탠다드 상식인데 1군단 해명 나오는 거 보니까 김병부 시장님. 네. 총기 오발 사고라도 나서 북한군과 우발적인 충돌 나면 어떡하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들들에게 실탄 빼고 경계 서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요. 해병대 같은 경우가 지금 6년 정도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2018년도에 있었던 그 남북 화해 모드로 인한 9.19 군사합의. 그 9.19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이 이 남과 북이 대치하는 곳에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다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무기를 서로 좀 내려놓자라는 게 9.19 군사합의 정신이었어요. 아 이게 우리만 내려놓는 근데 겁니까? 그때 그렇게 좋은 장밋빛 환상을 우리만 갖고 우리만 내려놨지 북한은 군사조력을 고도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향한 총뿌리를 거두지 않고 더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들, 딸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정확한 조치들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죠. 게다가 전방에서
혹시 모를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있는데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여기에서 우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방에서 아무런 삽탄하지 않고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들이 너무 안이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군단장이 직무가 배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1군단장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으로 올라간 우리 군 전체 문제인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나마 1군단장이 지금 B64 출신이라고 나오지만 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의 실제 군 탈용 의혹 등으로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규백 장관이 다 해쳐 모여하고 여러 가지 일사불란한 지시를 내린다고는 하는데 이게 영이 쓰겠냔 말입니다. 이게 이 B64 출신 중에서 정말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하필 64 폐지 국면과 맞물리네요. B64 출신에.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요. 육군 1군단, 3군단, 해병대 2사단이 지키고 있는 게 다 전방이에요. 동부전선, 서부전선의 백령도 이 최전방 도서지역 전방을 지키는 우리 군이 다 빈총으로 경계를 쓰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나 이제 육군 1군단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빈총으로 실탄 장착을 지금 빼라라는 명령이 있었다라는 게 전해지고 있는 건데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그 해병의 경계를 쓰는 앞에까지 수중 침투를 해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사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경계작전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이라고. 장교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불과 몇 년 전에 북한이 우리 GP 근처까지 와서 목함지뢰를 매설해 놓고 갔어요. 2024년에도 북한군이 중무장을 한 채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전방을 지키던 우리 장병들이 불과 몇 년 전에 K6 중기관총, 실탄이 삽탄된 K6 중기관총으로 경고사격해서 북한군이 겁먹고 올라간 게 불과 2년 전,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빈총으로 경계를 서라고 했을까요? 지금 해병 2사단도 마찬가지고 1군단, 3군단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전선,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GOP라는 것은 가장 그 철책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럼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부대의 어떤 기습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GOP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대 기술을 맡고 있는 GOP라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적군이 북한군이 왔을 때 이걸 격퇴시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또 실탄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기습이랄지 뭔가 도발을 할 때 경고를 할 수 있어요. 예. 실탄이 있으면. 당연하죠. 그러면 오히려 기습하는 걸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방 최전선의 경계 근무는 당연히 실탄을 장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육군 1군단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은 군 기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되면서 군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는데 그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아까 김병민 부시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사실은 군 기강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 지휘 체계 기강이라는 것은 뭔가 군에서 지휘를 해본 사람, 적어도 지휘관 정도 해본 사람이 군의 시스템과 체계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기강을 잡겠다고 하면 그 내부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 기강을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를 지휘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휘관들한테 당신들이 잘 아니까 당신들이 기강을 잘 잡아라. 이건 경찰이 알아서 경찰의 기강을 잡아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인기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삽탄 장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국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그래 뭔가 군 지휘 체계를 잘하는 국방부 장관이 다음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 개혁도 마찬가지고 뭔가 무너져 있는 기강을 이제 바로 원점에서도 검토를 해갖고 세워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삽탄을 안 하게 되면 K6 중기관총 같은 무기는 조병장님도 계시지만 북한군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우리의 중화기입니다. 분당 수십 발에서 수백 발이 드르륵 나가는 거라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리 군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빠르게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화기고 북한군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삽탄, 그러니까 탄창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빈총 상태에서 놔두면 탄창통에서 그걸 꺼내서 다시 장착해서 삽탄을 해서 장전을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0초 정도가 걸린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최전방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해온 상태에서 탕탕탕 북한군이 소총 사격을 시작하고 나서 10초간의 시간은 GP 전방에서의 10초는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10초는 엄청나게 긴 상황이에요. 이건 전방에 아들을 보낸 엄마의 입장에서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엄마의 마음으로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들은 없지만 네. 아니 내 아들이 전방 초소에서 빈총 들고 나라 지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이게 총알만 빠진 게 아니고 군기도 빠진 겁니다. 총알도 빠지고 군기도 빠졌다. 서부전선 이상 없는 줄 알았더니 이상 있는 거잖아요. 서부전선 완전 이상 있어. 해병대 이사단 빈총 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 아무리 지금 남북이 도 훨씬 지금 대화도 안 되고 긴장 국면이 굉장히 강도가 높아졌잖아요. 아주 경색 국면인데 이런 상황에서 빈총 들고 지금 경계 태세를 어떻게 갖추죠?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1군단에서 빈총 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황당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3군단도 그렇고 해병대 이사단도 그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듣는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직무 배제가 능사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주 목적 아니겠어요? 네. 합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그래서 제대로 군기를 좀 바로 세우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북한과의 우발적인 충돌을 걱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지 전방을 지키는 군인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전방을 지키는 군인이나 사령관은 혹여 전방이 뚫려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나면 어쩌지를 걱정해야 할 게 군인들의 몫이죠. 군인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군 최전방 부대가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최전방 철책 경계 근무를 서왔다는 내용. 이른바 빈총 경계 작전 논란 저희 채널A가 취재해서 알리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요. 새로운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도 역시 무려 6년 동안 총알을 장착하지 않은 빈총 경계 근무를 서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병대라고 하면 이 경계 근무의 최전방에서 유사시에는 가장 먼저 뛰어나가고 그리고 적들을 맞이하는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해병대도 빈총으로 6년 동안 경계 근무를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요. 합참의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 해병이사단 같은 경우는 한강하고 또 그다음에 서해, 김포 일대를 경계하는 해안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계 특성상 즉각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빈총 근무하는 것을 아마 그동안 묵인하고 지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빈총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앵커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그럼요. 용서받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저는 합참의 해명이요. 네. 이건 육지 근무 경계가 아니라 해안 경계여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 해안 경계는 총알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리적 환경에서 육상이냐 해상이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우리가 북한과 접촉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북한은 대한민국 제1의 적, 주적으로 삼고 전방적 국경 선화하고 거기에 지뢰, 장벽, 그다음에 포병 다 현대화하면서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네.
거기에서 경계가 소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연이어 보도하고 있는 이 빈총 경계 논란, 사실 왜 비난을 받냐 하면요. 최근에 북한군은 러시아에 파병을 수만 명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현대전에 대비해서 요즘 전쟁이 어떤지를 몸소 체험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마당에 우리는 총알도 안 들어있는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섰다?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이 조금 우리가 간과한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북한이 지금 러브 전쟁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무인기 전투, 소부대 전투 이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이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사실 2015년 이후에 물리적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이한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 달라진 거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점검하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요, 이번 빈총 경계 논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삽탄은 저구 도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태세입니다. 왜 최전방에서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하라는 지침이 시행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빈총 경계로 논란이 된 1군단장이 직무 배제가 됐는데 저 1군단은 이 빈총 경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군의 무인기를 UFO로 착각해서 격추할 뻔한 그 부대 아니겠습니까? 뭐 복합적인 이유로 직무 배제가 된 건데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빈총 경계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총기 관리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 중사가 퇴근할 때 부대에 빠져나가면서 총기를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죠. 총기가 유출이 됐고 이게 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31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중사 지금 포항 일사단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부대를 이탈했는데 그 실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그로부터 60시간 후에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럼 60시간 동안 총기가 없어진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총기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사실 간간히 이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총기 관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특히 지금 부사관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어떻게 이 부대에 있는 지휘관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그걸 판단하지 못했는지 하는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첫 번째 취재는 육군 최전방 철책 경계 근무에 총알이 장착되지 않은 빈총으로 근무를 해왔다는 것. 근데 더 취재를 해보니까 최전선에서 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해병대도 6년 동안이나 빈총으로 근무를 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총기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총기가 유출돼도 아무도 모르고 그걸로 인해 또 이 불미스러운 사고까지 일어나고 예. 이거는 뭐 전반적인 기강회의 아닌가요? 뭐 유독 이번 사건만 뭐 취지로 드러난 건가요? 예, 뭐 물론 군 전체가 기강이 해이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몇 가지 상황만 봐더라도 지금 군의 기강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국방부도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기백 장관이 즉각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서 군 기강에 대한 점검, 국방부 감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부여하고 새롭게 좀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지금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네. 해안 경계라고 해서 총알을 여태까지 장착하지 않고 6년간 근무했다라는 부분. 북한에서 만약에 함정이나 뭐 고무보트를 탄 이 무장 공비가 만약에 해안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뭐 보고하고
총 쏴도 됩니까? 허락받고 그리고 총알 가져다가 그때 껴서 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은 해안 근무이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해서 뭐 오인 사격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삽탄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면 그걸 즉각 대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이 삽탄하면서 하려면 초동 대처가 늦어지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당한 후에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계가 중요한 것이고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그럼요. 총 대처를 제대로 하려면 특히 그런 그 해안이든 뭐 육상이든 접촉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부대에서는 철저한 그런 삽탄 경계 근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삽탄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해서 모르실 것 같아서요. 총알을 장착하는 것을 삽탄이라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전문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일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일단은 뭐 전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일단 해양 경계뿐만 아니라 육상에서의 경계 근무도 이제 더욱 강화된다라고 믿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이 국민들에게 정말 안심을 지키고 지금 장관이 일성으로 얘기한 게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렇죠. 강군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강군이 되고 그 후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